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는가?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김겨울에게 한마디 남긴다면? 주식할 건 그냥 나한테 전화해. 내가 30초 만에 말해줄게. 내가 간곡히 말릴 테니까.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책을 읽으세요? 라는 거거든요. 제가 뭐 제 책에 대한 반응을 보거나 뭐 겨울서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정말 어떤 장르 구분 없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제 자신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문학도 읽고 뭐 철학책도 즐겨 읽고 뭐 인문교양, 과학교양, 뭐 예술, 문화, 뭐 역사, 지리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있단 말이죠. 제 생각에도. 근데 제가 진짜 잘 안 읽고 모르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경제책이라고는 정말 그 어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몇 권 안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책이라고는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언제 산 거야 이거?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10년 12월 21일에 교보문고에서 산 소시적에 읽었던, 세상에 벌써 11년 전이네요.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됐었던 베스트셀러죠. 뭐 이런 책이라든지 최근에 뭐 이거 산 건 아니고 라디오로 왔던 책들 중에 제가 골라온 건데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뭐 이런 책밖에 없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책이라고는 이런 거밖에 없어. 경제에 대한 거 제가 정말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 세상에 다들 재테크와 주식과 경제와 막 비트코인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큰일 났다. 난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나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를 할 것 같지도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책을 몇 권 읽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다. 너무 어떤 현실관념이 없다 나한테. 정말 글러먹었다. 나의 경제관념 글러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기획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보시는 분들 중에 책 별로 많이 안 읽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1년에 막 100몇십 권, 거의 200권 가까이까지도 책을 읽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책을 딱 보면 이제 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좋아할 만한 책, 이건 내가 별로 관심 없지만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책, 뭐 이거는 요 출판사에서 나왔고 이거 저자가 누군데 전작이 뭐니까 이런 맥락에서 뭘 다루고 있겠고,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그 빅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쫙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제가 이 기획을 하면서 경제, 주식, 투자, 부동산, 뭐 코인 뭐 이런 쪽 책을 생각을 했는데 백지 상태인 거예요. 아는 게 없어. 아무런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획을 준비하면서 책을 별로 안 읽는 사람들이 겨울서점을 왜 보는지 약간 알게 됐다. 관심이 없고 별로 안 읽으시는 분들이 책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하얘. 출판사 제공 책 소개랑 띠지랑 제목이랑 뭐 이런 거에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걸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다. 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은 그 베스트셀러 목록을 좀 보려고 해요. 베스트셀러 목록을 좀 보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가늠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광고 하나만 빠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간단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봐주세요. 제가 작년에 직접 구매해서 사비로 구매해서 리뷰를 했던 누워서 읽는 독서대의 프로 버전이 발매되었습니다. 박수! 프로 버전에서는 원래의 기존 버전보다 몇 가지 업그레이드된 개선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누워서 책을 잘 볼 수 있는 안정적인 받침은 기본이고, 원래 없었던
야, 여러분 책장잡이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석으로 이렇게 양쪽 페이지를 붙여서 자석을 떼서 넘기는 방식이었는데 독서대에 걸맞게 책장잡이가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 보시면 이 판때기가 하나 생겼죠? 이 판때기의 용도는 뭐냐면 핸드폰을 붙여놓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힌지가 이렇게 새로 생겼죠? 원래는 이렇게 그냥 연결되는 방식이었는데 이쪽에 힌지가 추가되면서 좋아진 점, 제가 그 리뷰 영상에서는 세로 연장봉이랑 가로 연장봉이 무조건 필요하겠다 이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이쪽에 힌지가 생겨서 여기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가로 연장봉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누워서 와식 생활 하시는 분들, 누워서 책 읽으시는 분들 혹하시는 물건인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작년에 리뷰 올리고 나서 막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솔직히 저걸 누가 쓰냐, 저렇게까지 책을 보다가 뭐 잘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받았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야 저건 정말 나를 위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거 알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한 1년 좀 넘게 써가고 있는데 자기 전에 누워서 종이책을 읽는 경험이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물건이어서 이번에 광고도 받게 됐고요. 겨울서점 구독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독서대만 구매하면 16만 9천 원인데요. 배송 메시지에 겨울서점 구독자라고 적어주시면 이 독서등, 그리고 이 거치 자석, 그리고 이 메모 자석까지 전부 다 증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선물로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라이프 독서대, 눕서대 새로 업그레이드 됐다, 겨울서점 구독자라고 하면 보너스를 많이 준다. 자, 오늘의 광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끝! 일단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책들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있는지. 베스트셀러에서 경제경영. 자, 경제경영 일단 그 큰 카테고리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번 주 베스트셀러. 주간 베스트를 보는 것보다 월간 베스트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월 베스트셀러에서 경제경영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과 세금, 국세청에서 이런 게 나오는군요. 제가 볼 건 아닌 것 같고. 애덤 그랜트 새 책이 나왔군요. 소수몽키의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주식. 요새 또 미국 주식도 또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저 아는 분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같이 이제 한동안 돌리셨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셨냐고 그랬는데 약간 그 하이프 상태로 몇 달을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주식. 야, 한국 주식도 모르는데 미국 주식을 읽어볼 계제가 아닌 것 같죠?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가 5위네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아직도 나오고 있나요? 이야, 저 이건 읽었어요. 이 책 아직도 나오나요? 이야, 이제 너무 옛날에 읽어서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20주년 특별판이 나왔단 말이죠. 야, 세상에 이건 진짜 오랫동안 읽히고 있네요. 근데 분명히 읽었는데 내용 하나도 생각 안 나죠? 20년 전에 전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직도 나오고 이렇게 읽히는 걸 보면 뭔가 사람들이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측면이 있나 보네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야, 근데 경제 쪽 책들이 제목이 다 좀 유혹적이다. 제가 자주 보는 어떤 책들에선 느낄 수 없는 그 뭐랄까요? 그 어떤 그 정념이 막 느껴지는데? 유튜버가 쓴 책이군요. 야, 비트코인.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주제에 비트코인을 읽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식은 실질적으로 어쨌든 회사에 투자가 되는 돈인데 비트코인은 우리의 실물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나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 거부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들어간 전력량이 어마어마해서 기후변화가 가속된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현타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상상하던 어떤 블록체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미래의 어떤 신기술의 장점이 과연 그 지금도 적용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는 약간 그 현타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네,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역시 돈 벌긴 글러 먹었다.
진짜 이래가지고 무슨 재테크를 하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고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난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말도 마음에 안 들어. 추월 차선이라는 말 자체가 그 굉장한 저에게 거부감을 줘요. 진짜 글러 먹었다. 저는 어떡하죠? 진짜. 주식 공부 5일 완성. 이야, 5일 완성 좀 끌리는데? 5일이면 완성되는 것인가요? 돈의 속성,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아니 뭐 버는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경제 전문가 분들은 또 그 재테크에 대한 어떤 그 역설을 하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 경제 카테고리에 있나요? 하긴 책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경제랑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나의 첫 투자 수업, 약간 나를 위한 책인가?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가 아직도 나오나요?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 되게 오래된, 이거 원래 어학 시리즈 아니에요? 길벗, 그래, 길벗의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 이거 원래 막 프랑스어 무작정 따라하기 책 나 있었는데 주식 투자도 나오는군요. 약간 의외의 리츠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꼬마 빌딩 재테크 무작정 따라하기. 야, 이런 게 있구나. 야, 2005년에 출간됐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야, 진짜 나 이거 정말 관심이 없었나 보다. 내가 아는 길벗의 무작정 따라하기는 프랑스어 무작정 따라하기밖에 없었다고요. 야, 무작정 따라하기가 이 주식 투자가 이것도 오래된 유명한 책이군요. 나의 첫 투자 수업, 인플레이션이야. 부의 추월 차선 책이 여기 있네. 아니 그냥 책이 어떤지는 전 몰라요. 책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목의 어감이 저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뭐 그냥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저 약간 어떤 근본적인 약간 문제를 깨달았는데, 경제서를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약간 의문이 지금 들었거든요. 예스24 같은 데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알라딘 약간 조금 저 같은 인간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 아닌가요? 갑자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드네? 아, 여기도 비슷하네요. 나의 첫 투자 수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돈의 속성, 빌 게이츠,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비슷하네. 아, 근데 감이 좀 안 오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청해볼까요? 제가 너무 아는 게 없다. 일단 신혜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겨울서점의 반고, 근데 나온 지 좀 됐죠? 신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목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저 무슨 일이신가요? 저 지금 촬영 중인데. 촬영이요? 지금 촬영 중인데요. 예. 혹시 그 경제 쪽 책도 좀 읽으시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경제책은 도서관에서 대출만 합니다. 대출해서 읽기는 읽는다는 거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읽죠. 학교 이북 도서관으로 읽어요. 어떤 책을 읽었나요?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이런 거? 뭔가 월급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 이런 네네, 거에 저는 대한 월급쟁이니까요. 책들. 월급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주식 투자 안내서, 윤리나의 월급쟁이 재테크, ETF 초보 투자자가 알아야 될 무슨 몇 가지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ETF가 뭐야? ETF 어떤 주식 모아서 팝니다. 주식 모아서 팝니다. 좋은 걸 모아서 팝니다. 약간 뭐랄까 베스킨라빈스 포터팩 같은 느낌? 뭔가 단번에 이해됐어. 예.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전문 상담은 전문가에게. 그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였나요? 그냥 도서관에 있는 책이요. 도서관에 있는 책 그냥 가서 보고 눈으로 보고? 아니요. 이북 도서관을 썼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라서 도서관 오픈이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북 도서관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차트를 보고 많이. 그냥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나 교보문고에서 좀 순위가 높은 재테크 책들이 이북 도서관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옳다구나 하고 빌리는데 의외로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네, 대학원 도서관이 대학생들이 빌려보잖아요. 대학생들도 요즘 그런 재테크 책들을 막 보나 봐요. 그것도 봤어요. 요즘 애들을 위한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뭔가 끌리는 제목인데?
네네. 책 표지도 뭔가 끌리게 생겼습니다. 저처럼 생긴 여자가 추리닝 입고 앉아 있어요. 아, 나 그건 읽었어. 그 뭐요? 오늘부터 돈독하게 김희안 작가님이 쓰는. 아, 맞네. 어, 그분 유명하시죠 또. 주식 투자보다는 그냥 더 많이 버는 게 더 재테크가 아닌가. 저 약간 심약해가지고 제가 비트코인을 하다가 계약날 동시에 팔았거든요. 이러다가 수업 중에도 새로 고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저 약간 그쵸. 존버가 안 되는 성격이라 그냥 투자는 조금 전세 대출을 다 갚고 한다. 그 전까지 연봉을 올린다. 네, 저의 목표입니다. 맞아. 근데 그거를 투자해놓고 그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예, 저는 그럴 수 없거든요. 왜냐면 전세 대출이 아직 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경제 카테고리를 구경하다가 혼란에 빠진 김겨울에게 한마디 남긴다면? 그냥 너도 많이 벌어. 그냥 투자는. 그냥 조금 더 강의를 많이 하고 주식은 언제 꼬라박을지 모르지만 물론 안 꼬라박으려고 경제 서적을 보는 거겠지만 그럴 시간이 있나요? 내가 볼 땐 없어 보이는데 그걸 공부할 시간이 어딨나요? 인스타에 그치. 맨날 책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거 올리면서 돈 많이 벌어서 예, 투자사를 꾸리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네네네. 잃지는 않겠죠. 뭐 제 펀드는 계속 꼬라박고 있지만 그래도 운용비 떼가던데 나쁜 녀석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다음에는 직접 불러줘요. 너무 오랜만에 좋아요. 놀러 가게요. 그러니까. 네. 시간을 내봅시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들었네요. 신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한탕주의를 생각을 가지고 이 재테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패가망신하기 일쑤인데 그 너무 큰 욕심 안 부리고 약간 어떤 현명한 투자와 현명한 존버를 통해서 그 적정 수익을 얻는 것이 사실 현명한 투자라고들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100배, 1000배 버는 거는 사실 그거는 인생에서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신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제가 지금 경제서를 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안 했잖아요. 대학교에 다닐 때도. 그리고 계속 그때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주변 동기 선후배들이 막 엄청난 스펙을 쌓아가지고 무슨 금융권에 취직하고 뭐 이럴 때도 나는 글 쓰고 음악해서 굶어 죽지 않으면 성공이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뭔가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것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인생에서. 근데 지금의 느낌은 그냥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참 나도 나다. 한 명 더 전화해볼까? 근데 얘 지금 전화 받을지 모르겠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고요. 네. 회계법인에서 감사봉, 안 될 것 같은데? 원래 컨설팅 회사도 다녔던 네, 저의 맞습니다. 대학교 동기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 서점 같은 데를 구경하면서 막 경제 책들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목록을 보고 있는데 제가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약간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친구에게 어떤 조언의 말씀 한마디 하신다면? 경제 서적이 궁금한 이유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것이라면 제가 대학교에 주식 경제 동아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다. 네, 그렇죠. 제가 주식 경제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1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주식 경제 동아리였던 사람들의 10년 약간 파티 네. 경우로 해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는가, 누가 주식에 성공을 했는가, 주식 경제 동아리였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부동산을 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주식 때문에 경제서적을 보신다면 이 에피소드가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그냥 신혜 선생님의 말처럼 몸값을 올리시는 게 조금 더 경제학에 맞는 그런 것 같네요. 경제적인 선택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겨울소장 선생님 주식하지 마세요. 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갑작스러운 네.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이따 연락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만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도 아실 법한 분한테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하겠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일단 한번 걸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승국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요새 그 주식 투자 하신다고. 뭐랄까,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주식 투자라고 부르지 않고 네. 원금 손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조금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원금 손실이라고 부르고 계시다고요? 네네네네. 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착실하게 원금 손실을 하고 계시군요, 요새. 굉장히 최근에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 되게 늦게 들어갔어요. 네, 저는 그 선생님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걸 보고 이야, 나는 절대 주식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이승국까지 주식을 들어간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 혹시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책을 참고하거나 그러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식을 들어갈 때 저는 책을 참고하진 않았고요. 주식을 좀 오래 했고 어느 정도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한 소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런 개념을 조금 들었죠. 그리고 책을 선물 받은 게 있긴 있어요. 제가 주식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유튜버 중에 주식 전도사 한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그쵸. 이거를 보면 그냥 된다라면서 오. 존 보글이 지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네. 네네네. 그 책을 받았는데 저는 책으로 읽는 것보다 강의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펼쳐보진 않았다. 중고로 사실 분 연결해 주시면 팔아요.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를 구경하다가 혼란에 빠진 김겨울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그거 왜 봐야 되는 겁니까? 왜 굳이 봐서 혼란에 겨울님은 강점인 분야가 명확히 있는데 왜 본인을 그렇게 몰아세우지?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알라딘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고귀한 체험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처음 알았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그게 이렇게 가끔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보면 삼자가 되어보는 것은 중요하다. 좋은 경험하시네요. 그 정도 경험만 하고 이제 관둬라. 깊이 할 필요가 있나? 그거를 주식 하시려고? 아니, 뭐 제가 주식을 하겠어요. 아는 게 없는데. 주식할 건 그냥 나한테 전화해. 내가 30초 만에 말해줄게. 하지 마요. 하지 말으라. 내가 간곡히 말릴 테니까. 내가 눈물 콧물 쏙 빼면 내가 말릴 수 있어. 하지 마요. 많이 잃었어? 네? 많이 잃으셨어요? 아니 뭐 적고 많이를 떠나서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저의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았네요. 이야, 선생님 굉장히 이성적이신데 제가 알기로 의외네요. 큰 오해였더라고요. 야, 본인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흥미로운 경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어떻게 하나같이 전화 연결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네. 얘기를 해가지고 주변에 뭐 경제나 금융권 하는 분 없어요? 그런 분한테 전화하면 뭔가 대답 잘해주시면 바로 직전에 연결한 분이 그 회계법인 다니시고 컨설팅 네. 회사도 다니셨고 그 경제 네. 동아리 출신의 경제학 부전공하신 분인데 저한테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겨울소장 선생님 주식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그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힘내. 네,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컨텐츠 만드시기를 원할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안녕.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저의 몸값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네, 제가 경제 책 찾아본다고 알겠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 솔직히. 네, 얼마 전에 이동진 작가님 작업실에 다녀왔거든요. 탐방을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에 이제 경제 쪽 책이 들어있는 그 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칸을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이동진 작가님이 경제에 대해 굉장히 아는 게 없다. 주식 투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경제관념 없으니까 여기서 이런 네. 걸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짓을 한다는 게
경제관념이 없는 거죠. 그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막 가슴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관심이 없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일단 한번 열심히 살아보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으로. 원래 이러려고 찍은 영상은 아니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네, 오늘 마무리를 해보고요. 추천받은 책들 몇 개 그 리스트업은 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관심이 가면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과연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김겨울로 계속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